최근에 비중은 조금 떨어지고는 있긴 하지만 모바일 쪽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온디바이스 A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이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 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한. 자, 오늘 또 따끈따끈한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2강에서 투자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이 투자 컨설팅 관련해서 설명란에 보시면 공식 사이트를 오픈했으니까 그쪽에서 많은 사연 올려주신다면 그 중에서 제가 택해서 여러분들의 시원한 투자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캠퍼스 강의 내용은 뭔가 한번 보면 HBM 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히트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정말 이 HBM 시대가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그게 정말 현실인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HBM에 이어서 온 디바이스 AI가 또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온 디바이스 AI가 뭘까? 자 모르시는 분들 아마 좀 많으실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생성형 AI 그 전에 이 온 디바이스 AI가 먼저 빅히트를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온 디바이스 생소한 단어인데 오늘 그 생소한 단어 제가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딥러닝 기술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자, 먼저 이 AI 온디바이스 AI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기존의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 외부 서버나 아니면 뭘 연결합니까? 클라우드를 연결해야 돼요. 그죠? 클라우드를 연결을 해서 데이터와 연산을 지원받고 해서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이런 AI들이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 보안성 문제도 있고 처리 속도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계 자체 이 AI를 그대로 탑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기계 자체에 있다 보니까 통신 상태 제약도 받지 않고 보안성도 높죠. 그죠? 그리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차세대 딥러닝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스몰 AI로도 불리기로 해요. 그래서 기존 AI 서비스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앙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데이터 연산을 지원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스몰 AI로 지금 부르기로 한다. 그러면서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장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쪽으로 이제 펼쳐지느냐 첫 번째가 자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이미 지금 이 온 디바이스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보니까 전참시 보니까 자이언트가 휴대폰 대고 말하고 뭐 이런 물론 생산형 AI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벌써 온 디바이스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드론, 자율주행 등등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밀접한 영향이 갖고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뭐 와치라든지 실시간 통역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기 있지 않습니까? TV로 보면 냉장고에 말을 하고 뭐 세탁기가 말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진화된 온 디바이스 AI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온 디바이스 AI가 뭐 지금 당장 나타났냐 그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AI 포럼 2019년도에 벌써 첫 선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엑시노스 9이 가장 대표적인 온 디바이스 AI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처음 했을 때 어떤 걸 보여주냐면 바로 온 디바이스 AI 통역 기술을 보여주었죠. 물론 그 당시만 해도 기술력이 아직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작한다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조만간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조정관님이 자비스네 전참시 자이언트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
앞으로 혼자 놀아도 어떻게 보면 지겹지 않지 않나. 그러면 삼성전자만 이렇게 했을까? 아니죠. 애플도 온 디바이스를 정말 엄청나게 정말 지금 각각 하고 있는데, 가까운 예를 보면 이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이 WWDC 2023 기조연설에서 첫 혼합 펜신 MR 아시죠? 비전 프로 있잖아요. 비전 프로 이거랑 그 다음에 최신 칩 M2 울트라 같은 신제품을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이 애플 제품에 온 디바이스 AI 기술을 10여 가지 이상 들어넣겠다. 그러면서 애플의 AI 전략은 생성형 AI가 아니라 바로 온 디바이스 AI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온 디바이스 AI 가치를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 와치 이런 10여 개 제품 중에서 온 디바이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넣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단연 하이라이트는 비전 프로 헤드셋입니다. 비전 프로의 전면 센서를 저는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여기 전면 센서를 사용한 빠른 등록 프로세스 위에 시스템은 고급 인코딩 디코더 신경망을 사용해서 3D 디지털 페르소나를 온 디바이스에 생성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비전 프로 헤드셋 안에 3D 디지털 페르소나,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 온 디바이스 AI가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스키 고글만 잘 만들었네. 제가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무겁다. 한두 시간만 해도 목이 아프대요. 그리고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빠르면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다 하더라고, 다시 이 후속타가.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해결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이 퀄컴 같은 경우도 지금 헥사곤 프로세스 등 다양한 하드웨어 인프라는 물론 퀄컴 AI 스택 등의 플랫폼 전략을 가동하면서 온 디바이스 AI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올해 말까지 온 디바이스 AI로 100억 개의 파라미터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폼팩터 인프라 지원에도 나서겠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챗GPT도 정말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지금 100억 개 파라미터를 지원하겠다 하면 기존 거보다 엄청난 진화 개발, 새로운 게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픈 AI 같은 회사라든지 구글은 근데 또 온 디바이스 AI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어떻게 챗 GPT 같은 생성 AI를 하겠지만, 그 외 쪽은 오히려 지금 온 디바이스 AI 쪽에 집중을 한다. 여기에 최근에 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식 중에 하나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사물 인터넷 엣지 디바이스형으로 온 디바이스 AI 구현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제주 반도체가 바로 LPDDR을 설계하는 국내 대표 펠리스 기업이죠. 근데 이 AI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엄청난 기사를 내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무려 저점 대비 3배 이상, 그것도 한 달도 안 걸려서 그만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 반도체 제품을 보면 MCP와 그 다음에 로우 파워 디램, 이 두 가지의 이 온 디바이스 AI 페리스 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죠? 국내에 저런 업체가 있으니까, 그죠? 자, 조정관님이 메타 O 플러스 가볍게 좀, 그렇습니까? 근데 메타 거는 이 솔직히 애플 거 비교하면 2세대, 3세대, 저는 이런 차이라고 좀 생각이 들까요? 메타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애플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인공지능 빅뱅이 산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급성장하는 AI 시장을 겨냥해서 메모리 반도체 신제품을 대거 집중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돋보이는 게 지금 보시는 대로 삼성 투자 포럼 2024 온 디바이스 AR을 결량하면서 저전력 더블 데이터 트레이드와 유니버스 플래시 스토리지 4.04 레인 비롯한 신제품들을 개발 계획하면서,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뭔지 압니까? 이제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TV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온 디바이스 AI가 내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와 뭐 대학까지 아직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마 자동차 내에도 전자기기가 들어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온디바이스 AI를 주도권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 조금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이미 온디바이스 AI 전쟁에 동참을 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차세대 생성형 AI 제미나 나노 모델을 차세 스마트폰 픽셀 8 프로에 탑재하기로 한 게 대표적 사례다.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E4를 지금 온디바이스 AI를 넣는다 안 넣는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인터넷, 그러니까 와이파이 없이도 온디바이스 환경에 구동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반려 가전제품이 출시할 가격은 물론 반려 제품 같은 것도 출시가 가능하겠죠.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오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선 이어폰하고 휴대폰 이런 쪽 시장이 글로벌 AP 시장도 지금 뭐 물론 이렇게 되지만 시장 전망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휴대폰 시장도 또 한 번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온디바이스 AI는 생산형 AI 고질적인 병으로 꼽히는 전력 소모, 이게 문제였는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전력 소모가 극비하게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모델, 앞서 얘기했지만 대규모 이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분명히 거쳐야 되는데 이 온디바이스 AI는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2024년, 2025년 계속 성장성이 엄청 높은데 특히 휴대폰 시장을 엄청나게 성장을 시킬 것이다. 여기에 이제 구글 측이 어떻게 했냐면 네트워크 연결 없이 AI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녹음 관련해서 지보드 스마트 답장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자, 고품질 응답 생성, 이 중에서 선택 제한하는,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의 중간 단계 역할을 지금 하는 부분들이 점점 부각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애플은 차세대 AI 칩인 M3를 공개하면서 아예 공개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예고를 했는데요. M1보다 최대 60% 빠르고 그만큼 앞서 얘기했던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넣겠죠. 그죠? 여기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인간 두뇌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수를 최대 수십억 개 지난다. 자, 이게 어쨌든 100억 개 되는 순간까지는 우리 기다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 AI는 정말 이 파라미터가 생명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애플이 아이폰 16을 마이크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AI 비신 시리를 크게 향상시키겠다. 지금까지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 갤럭시 같은 경우도 비서 기능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펼치면 훨씬 더 이제는 뭐 전화 걸어줘 이런 단순한 거 외에도 엄청난 게 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이어 무선 이어폰, 노트북, 가전기기, 물론 확장 현실 헤드셋까지 온디바이스 AI 탑재 영역을 넓히겠다. 자, 삼성과 애플은 지금 전략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형 AI 가우스 외에 기능별로 특화된 다양한 AI 종류를 방침인데 카메라, 통화, 통역, 녹음 등의 AI 종류가 다르다. 여기에 온디바이스 AI의 강화를 한다. 어디로 한다? 학습, 교육 활동 관련해서 지금 클라우드 방식과 달리 뭐 선택을 하면서 이 온디바이스 AI를 강화 학습을 하겠다. 여기에 제가 볼 때 결정판은 최근에 가장 결정판 이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떤 거냐면 삼성은 갤럭시 버즈지 않습니까? 이 갤럭시 버즈가 AI가 탑재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통역이 가능한, 그러니까 버즈 꽂고 외국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초의 단초가 될 것으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 나가도 이 온디바이스 AI 버즈만 딱 끼고 있으면 외국 사람 뭐라 하면 그게 바로 여기 해석이 되는가 봐요. 통역이 되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오케이 알아들을 수가 있고, 얘기는 아직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알아들으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통역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봅니다.
혼자 실이랑 놀 수 있겠네 기준점. 네, 혼자 분명 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AP 칩 전통의 강자인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서밋 2023에서 스마트용 스냅드래곤 8을 3세대와 PC용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을 공개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퀄컴의 신작 AP는 삼성, 샤오미 등의 주요 스마트폰에 가면서 자, 어떻게 보면 올해 휴대폰과 내년에 나오는 휴대폰이 엄청나게 좀 다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퀄컴보다 3배 이상이 많은 최대 330억 개 매개 변수가 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 이 미디어텍의 AP칩 이 휴대폰 칩이 이 디멘시티 930을 자사 스마트폰 이 9300이 새로운 좀 패러다임으로 또 나갈 수도 있지 않나. AI 기술이 정말 빨리빨리 발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생성형 쪽에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휴대폰 쪽에 부각이 되면서 휴대폰 칩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삼성전자한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바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물론 최근에 비중은 조금 떨어지고는 있긴 하지만 모바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 A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이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또한 이 자체 개발한 AP 엑시노스 AI 성능을 강화하면서 시장 점유율 반등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다 보면 내년도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 온디바이스 AI 칩이 탑재된 그런 휴대폰이 발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다음 달에 출시하는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의 엑시노스 2400을 탑재해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느냐 삼성전자가 요런 지금 지경이 있고 어쨌든 빠르게 치고나가면서 누가 이 온디바이스 AI AP 칩은 칩대로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관련 시장 제품을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전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온디바이스 AI가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기반이었기 때문에 기술 고도화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기술 성장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클라우드 연결 AI와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를 혼합하는 이런 전략이 나온다면 그게 AI 전략의 가장 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서로 약점과 장점을 보완을 한다는 거죠. 단점과 장점을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도 앞으로는 계속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HBM 그 다음에 AI도 앞서 얘기했던 이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라든지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이 부분들이 지금 다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장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오늘은 특히나 이 온디바이스 AI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소개 좀 시켜드렸고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정말 가전제품에 AI 칩을 씹는 순간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꼭 해드리겠다 약속드리면서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